본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특정 종목 추천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안녕하세요. 2026년 붉은 말의 해, 새해 첫 분석으로 인사드립니다. 연초부터 시장이 우리에게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오늘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항상 깊이 있는 피드백으로 저희 분석을 날카롭게 만들어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자, 2026년 첫 거래일을 앞둔 지금 시장이 정말 딱 두 개의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쪽 얼굴은 뭐냐? 지난 연말에 미국 증시, 나스닥이랑 S&P 500이 같이 좀 빠지면서 좀 차갑게 한 해를 마무리했단 말이죠. 근데 바로 오늘 아침에 다른 쪽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아시아에서 날아온 경제 지표들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의 12월 수출, 이거 예상보다 훨씬 좋았고요. 중국의 제조업 PMI, 그러니까 기업들이 경기를 어떻게 보는지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것도 시장 기대를 넘어서면서 회복되나 하는 초록불을 켰습니다. 한쪽은 냉탕, 한쪽은 온탕.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 발을 담가야 할까요? 이 혼란을 명쾌하게 풀어내기 위해서 오늘 저희가 이 항해 지도를 쭉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우선 연말에 시장이 왜 흔들렸는지 그 진짜 범인부터 잡아보고요. 2026년 전체를 관통할 큰 그림, 거시경제의 변수들을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의 극심한 양극화, 바로 AI와 전기차의 엇갈린 운명을 샅샅이 분석하고요. 또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떠오른 K방산과 바이오도 들여다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분석을 합쳐서 홀스라는 승자의 전략을 제시하고 알파의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탐색을 시작해보죠. 첫 번째 질문. 연말에 미국 증시는 대체 왜 갑자기 찬물을 맞았던 걸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경제에 무슨 문제 생긴 거 아니야? 하고 가슴 졸이셨을 텐데요.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범인은 주식시장 내부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바로 그 사건의 전말을 보여주는 도미노입니다. 시작은 정말 예상치 못한 곳, 바로 기금속 시장이었어요. 은이랑 백금 가격이 무려 170%나 폭등하면서 너무 과열되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파생상품 거래소인 시카고 상업거래소 CME가 갑자기 증거금 올려 하고 칼을 빼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빚내서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걸 훨씬 더 어렵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빚내서 투자했던 포지션들이 강제로 팔려나가면서 투매가 쏟아졌고 여기서 생긴 엄청난 손실을 메우려고 투자자들이 눈물을 머금고 멀쩡한 우량 주식까지 내다 판 겁니다. 그 충격이 주식시장까지 그대로 밀려온 거죠. 그러니까 경제 펀더멘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수급이 꼬이면서 벌어진 일종의 기술적인 해프닝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일시적인 소음에서 좀 벗어나서요. 2026년 한 해의 큰 흐름을 결정할 거시경제라는 더 큰 지도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올해는 과연 어떤 파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2026년은 그야말로 굵직한 이벤트들로 가득합니다. 1분기에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랑 CES가 기술 트렌드를 보여줄 거고요. 2분기에는 우리나라 지방선거도 있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임기가 끝난다는 아주 큰 변수가 기다리고 있어요. 3분기에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올 거고 4분기에는 미국의 중간선거랑 미중 관세 만류 이슈가 시장을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이 일정들은 정말 달력에 꼭 표시해 두시고 투자 전략 짤 때 참고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예고된 한 해일수록 우리는 윤지호 경제평론가의 이 말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시장은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우리 감정을 막 뒤흔들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가격의 오르내림 뒤에 숨어 있는 기업의 본질, 그러니까 꾸준히 돈을 버는 그 능력입니다. 결국 변덕스러운 가격은 묵직한 가치에 수렴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그 거시경제의 본질은 어떨까요? 다행히도 골드만삭스나 IMF 같은 주요 기관들이 2026년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성장률 전망치도 2% 중후반대로 꽤 괜찮죠. 그리고 그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핵심 성장 동력이 뭔지 아세요? 바로 AI 관련 투자입니다. AI 혁명이 이제 그냥 스쳐 지나가는 테마가 아니라 실물 경제를 끌고 가는 강력한 엔진이 되고 있다는 뜻이죠. 방금 거시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AI를 딱 언급했죠.
바로 그 AI가 어떻게 시장을 극명하게 둘로 나누고 있는지 오늘 분석의 가장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두 얼굴의 시장을 지금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숫자가 지금 AI 시장의 모든 걸 말해줍니다. 4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0조 원이 넘는 이 어마어마한 돈이 소프트뱅크에서 단 하나의 회사, 오픈 AI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유망 산업에 투자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미래 AI 생태계의 패권을 누가 질 거냐를 놓고 벌이는 거대한 쩐의 전쟁이 시작됐다는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입니다. AI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구조적인 슈퍼사이클에 진입한 겁니다. 이 슬라이드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지금 시장이 얼마나 양극화되어 있는지를 너무나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AI 열풍 덕분에 한국 반도체 수출이 작년보다 무려 87%나 폭증하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실물 경제의 심장 박동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대형 트럭 판매량은 33%나 곤두박질 치면서 차가운 경고등을 켰습니다. 주식시장이 이 뜨거운 열기와 현실 경제의 냉기, 이 엄청난 온도 차이가 바로 2026년 시장의 현주소인 겁니다. 그 차가운 한파의 정중앙에는 바로 전기차 시장이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속도 제한 없는 아우토반을 질주하던 슈퍼카 같았던 전기차 시장이 2025년에는 갑자기 나타난 거대한 벽에 부딪힌 것처럼 꽉 막혀버렸어요. 그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전기차의 아이콘 테슬라가 기록한 사상 첫 마이너스 8% 성장, 역성장이었죠. 그동안 말로만 됐던 캐즘, 즉 수요 절벽이 드디어 냉혹한 현실의 숫자로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AI와 전기차의 대결구도 밖에서 현명한 투자자들은 거시경제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자기만의 성장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강력한 새로운 주역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K방산과 K바이오입니다. K방산은 지정학적 불안이 오히려 기회가 되면서 폴란드랑 5조 6천억 원짜리 천무 수출 계약을 맺고, K바이오는 ABL 바이오가 8조 원 규모의 기술 수출에 성공하면서 글로벌 제약사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죠. 중요한 건 이 산업들이 단순한 경기 사이클을 타는 게 아니라 지정학적 변화나 독보적인 기술력 같은 자기들만의 성장 엔진을 가졌다는 거예요. 핵심은 더 이상 가성비가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신뢰성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막 뒤섞여서 복잡한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승자의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의 분석을 명확하고 기억하기 쉬운 하나의 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공략할 비장의 무기, 바로 홀스 전략입니다. H는요, 경쟁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초격차, 하이엔드 기술이고요. O는 내수로 넘어서 세계로 뻗어가는 해외 영토 확장, R은 주주 완화를 강화해서 가치를 재평가받는 기업, S는 전력기기나 조선처럼 장기 호황에 들어선 슈퍼사이클, 마지막 E는 꿈이 아니라 숫자로 증명되는 뚜렷한 이익 가시성을 의미합니다. 이 전략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한번 볼까요? H, 초격자 기술에는 HBM4에서 TSMC랑 손잡은 SK 하이닉스가 있죠. O, 영토 확장에는 불닭볶음면 신화의 삼양식품이 있고요. R, 가치 재평가는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의 메리츠 금융지주가 대표적입니다. S, 슈퍼사이클에는 데이터 센터 붐의 최대 수혜주인 HD 현대엘렉트릭, 그리고 E, 이익 가시성에는 이미 수년치 수주 잔고를 쌓아놓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시장의 새로운 규칙을 명확히 보여주는 훌륭한 청사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2026년에 들어서면서 시장의 본질, 그 성격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겁니다. 2025년까지는 시장 전체가 오르는 소위 베타의 시대였어요. 밀물이 들어오면 모든 배가 뜨는 것처럼 솔직히 가만히 있어도 돈 벌기가 비교적 쉬운 장이었죠. 하지만 2026년부터는 다릅니다. 이제는 어떤 종목을 고르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하늘과 땅 차이로 갈리는 진짜 실력이 중요한 알파의 시대가 될 겁니다. 옥석을 가리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극단적으로 나뉜 지금 2026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뜨거운 거품을 쫓고 있습니까? 아니면 홀스 전략처럼
단단한 가치를 심고 있습니까?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오늘 저희 분석이 훌륭한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돌아오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였습니다.